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야말로 빅데이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교수님도 오늘 이 현장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이 인간이 어디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왜곡되고 뒤틀리고 네. 삐뚤어질 수 있는가, 이런 민낯도 나올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조직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무릅쓰고도 일관되게 자기의 어떤 진실을 주장하는 또 군인다운 군인의 모습도 보게 될 것이다. 야,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진실과 거짓을 한눈에 또 볼 수 있게. 예.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의 간신과 현대의 의의는 어떻게 구성돼 가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네.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탄식이 저녁 때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 현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 네. 하나의 어떤 그 현대화된 규칙과 법규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가가 절단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 학습의 기회도 된다고 봐요. 네. 대통령 한 사람의 극대노, 어떤 그 경로와 과대망상이 네. 군의 사법 질서를 완전히 뭉개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버리고. 네. 이런 어떤 그 국기문란이 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의 경고음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그 최근까지도 이 사건은 대통령의 경로로 빚어진 수사 개입과 외압 사건 또는 성공한 인사 로비 사건이다, 이런 정도로 규정해 왔는데 최근에 통화 기록 공개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 1인에 의한 군 사법질서 농단과 어떤 국기를 뒤흔든 하나의 어떤 대통령의 과대망상 국기문란 사건이다. 여기까지도 성격 규정을 해줘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 사람의 경로가 국가를 어떻게 뒤흔들어 나갈 수 있는지 선례를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그 법과 시스템에 의해 통치되는 네. 또 지도자에 의해 경영이 되는 하나의 어떤 민주공화국에서 순식간에 위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저런 어떤 경로와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보면은 궁예가 떠오른다. 궁예가요? 네. 왜요? 궁예가 왜요? 처음엔 멀쩡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 중에 화살을 맞았다고. 네네. 그 뒤로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관심법이란 게 나와. 드라마 통해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더니 어전 회의에서 예. 그 누가 하나 기침을 했어. 예. 그러니까 저놈이 마군이다, 때려 죽여라, 이런 폭군으로 한 사람의 광기가. 예. 그런가 하면 연산군이 떠올라. 연산군. 광해군, 네, 연산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광기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대통령은 무엇을 보았는가? What the president see? 그 대통령은 무엇을 보았는가? 해병대 전체가 나한테 대든다, 반란을 일으켰다고 봤다. 그래서 초토화시키려고 그랬다. 그럴 수 있겠네요. 감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안 해 하면서 전화에게서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가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그런 입법 청문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이 증인들 참고인들이 속속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이 저 앞에서 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제 나와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텐데 이종섭 전 장관의 심경은 좀 어떨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은 내려놨고 반은 지킨다. 이종섭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권 입장에서. 전현희 의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 예, 아주 기대되는 인물이죠. 네, 전투력을 좀 발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임태훈 소장하고 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했고. 네. 자 이종섭 전 장관이 다시 저쪽으로 뒤로 가네요.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9시 48분이기 때문에 한 12분 남아 있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까지는 12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종섭 전 장관이 진실을 밝히면, 그러니까 양심선언,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참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한데,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아니 이제 본인 일종의 그 면피성 발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우즈벡에 갔다 와서 사건 기록 회수한 줄 알았다. 맞아,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지시 받고 했다. 그러면은 장관은 그렇네. 지시를 안 했는데. 그런데 회수해온 당사자는 유재훈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회수 지시 전달을 받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장관의 직속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장관은 지시를 안 했다.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삐그덕삐그덕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누가 지시한 거냐?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걸 암시하는 거거든. 사실 손가락으로는 가리킨 거예요. 말로는 안 했지만. 그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시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시원 비서관이 안 나왔다. 그렇죠. 대통령실 이제 안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쪽인데 누구 지시냐가 쟁점이 되겠죠. 맞아요. 누구 지시냐, 누구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건데 결국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보호하자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이제 박정원 대령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그 과정, 이것도 또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데 요건 또 누구 지시냐? 그다음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9개 지시사항을 수첩에 적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메모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장관은 누구 빼라 뭐 어째라 이런 지시 한 적이 없다 그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이거는 내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은 이 지시 사항 9가지 이 유령 지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령 지시는 어디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를 오늘 다 나오니까 다 짜맞출 수가 있겠군요. 퍼즐을 맞춰볼 수가 있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안 맞죠. 이 진술만 갖고. 그렇죠. 진술만 갖고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무엇이 밝혀졌다라는 뉴스가 아니라 무엇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쪽으로 압축되는 청문회라고 보셔야지. 여기서 뭔가 대단한 폭로가 나올 걸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밝혀져야 할 것이 무엇이구나. 누군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면은 특검으로 가려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재판 중인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재원 법무관리관 뭐 기자들 질문을 좀 받고 들어오고 있는데 저분이 오늘 기대되는 인물인 게 이 청문회가 끝나고 열흘 후면은 퇴직합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그래서 국방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국방부 통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계선에 놓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임명한 법조인입니다. 아하. 이 점을 저 국민의 네,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 잘 예. 관찰해야 돼. 그 배경을 잘 감안하고 네. 감성적 호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예, 질의도 잘 해야겠다. 자, 박정훈 전 단장의 모습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 앞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가 지나갔어요. 자, 주요 이제 증인들, 참고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훈 대령 좀 심경이 좀 어떨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괴롭죠. 우선 네. 그 본인이 자기가 평생 몸담은 조직의 치부를 말해야 된다는 이 중압감이 네네. 사실은 번뇌에 쌓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네. 마음을 강하게 갖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전달받았어요. 예. 이게 사실 이 시작부터 박정훈 단장의 이 양심 선언, 그러니까 그리고 양심에 따른 그 행동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박정훈 전 단장의 오늘 진술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임태훈 국민권센터 소장 모습도 보이고 저 있고. 양반은 안 끼는 사건이 없어. 어디 사건 봐도 얼굴 맨 앞줄에 항상 나와. 그러니까요. 군에 관련된 군 인권에 관련된 국회로 거는. 진출해서 활약이 기대됐는데 네. 석연치 않게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거절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건 민주당이 두고두고 반성해야지. 저때 임태훈 그 의원이 딱 있으면은 그 자체로 그렇네요. 저기 그 힘이 되는데 그래 밖에서 얼쩡거리고 그거 왜 국회의원 앉히면은 저 큰 자산인데 그걸 놓칩니까? 아쉬우시군요. 예, 아쉬우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진희님이 오마이티 화이팅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유은정님, 김종대 의원님 음매 좋은 거 하시면서 음매 좋은 거 어디서 거. 들었구나. 네, 음매 좋은 거. 아니 하시면서. 요즘 또 바꿨어요. 뭘로요? 아싸 가오리. 예,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옛날 그 개그맨을 보는 듯 코미디언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더라도 김미화 씨하고 방송하고 있어요 요즘. 예. 두 코미디언이 함께하는 거네요. 음맥 기주고 음맥 기사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활약하고 계신데 또 궁금한 것 중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그렇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집착을 했냐? 왜 그 사단장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한 모습 보였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임성근 사단장 왜 이렇게 구하려고 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작년 7, 8월에 대통령의 상태를 한번 보죠. 그 야당을 향해서는 공산 전체주의라 그러면서 그렇죠. 이데올로기적 그 전사가 돼 있는 어떤 절정의 모습을 보여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만 열면 이념이 어떻다. 그때 기억납니다. 여름에 그 국민의힘 연찬회 가가지고 중요한 건 이념입니다. 이랬고 자유총연맹 축사에서는 공산 전체주의자 척결. 그래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 무시무시한 얘기들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자기만의 통치 구조를 꿈꿨던 시절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형 정부 그 속에서 어떤 꼭지점에서 모든 것을 그 위계에 의한 하나의 그 통치 구조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정치인과 관변단체 공무원을 줄 세우던 시기다. 이 무렵만 하더라도 그 이듬해 4월 총선에서 이렇게 작살날 줄 알았을까? 그렇죠. 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관심법이 통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7월에 장모 최은순이 구속이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거의 알아놓는다. 지금도 보면 삐쩍 말라앉잖아요. 그때부터라 수척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는 집에 가가지고 저 오금이 저린다. 이거 부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 장모는 구속됐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저기 7월 19일 날
이 운명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최상병이 그때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급류에 휩쓸려가 6km를 떨어져 갔는데 이게 심장지 상태 최상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대통령은 모든 어떤 국가의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 국가를 경영하는 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법과 시스템이 아니라 경로와 협박과 당근으로 그걸로 마키아벨리식 통치를 꿈꿨고 그다음에 사법 개입에 수시로 하면서 야당에 대해 초토화하던 때 이럴 때는 자기가 이듬해 총선에서 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기세가 올라 있는데 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 당한 상황에 내몰리자 본인은 인사 규명 로비를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공수처가 아직 터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요게 남아 있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하고 어떤 선으로 이게 소통이 됐는지 상당 부분 잡아낸 걸로 알아요. 상당 부분. 그래가지고 제가 뭐 69쪽 문서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기 뭐냐 사단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명 로비가 너무 센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센 라인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들어와서. 빼주라면 빼주는 거지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중을 위해 아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는 이러면 꼭 댓글에 나 70대 노인인데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댓글 나오잖아. 저기 어르신들 내 증언을 듣기 위해서라도 오래 사셔야 된다. 그럼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내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살아 계셔야 돼. 그럼요. 건강하셔야죠. 살아 계셔서 진실을 듣자. 이렇게 하고 굳건하게 살겠다. 왜? 이 진실을 보는 날까지 이러셔야 엔돌핀이 돌고 맞습니다. 활력이 생겨서 맞습니다. 계속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자. 보약 먹자. 좋습니다. 자, 이종섭 전 장관 지금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전용기 의원이 뭐 뒤에서 피켓 들고 이종섭 전 장관한테 또 항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모습도 보이고 자, 지금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증인들 참고인들이 신문들 대부분 출석하는 차가 왔네요. 대통령실 인사 빼고는 거의 다 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자, 시작됐습니다. 법사위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억울한 최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발표내고 오늘 진실만을 묻고 대답하겠다는 의미에서 잠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일어나셔서 묵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4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 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고 최 해병 유가족이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 방송 등 많은 언론 매체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는 국가 수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한 군인이 순직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 했습니다. 고 최상병의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뜬 눈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 중인 것처럼 우리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을 합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해 현장에서 안전보호장치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최 해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최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오늘 그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고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법청문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순직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달라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신 고 최해병 어머님의 바람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최해병 순직 사건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병대의 정의감과 용기를 믿고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며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고 최해병 순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입법 청문회를 통해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 현장에 쏠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질의와 답변은 약속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네, 의사진행반 먼저 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민과 또 해병대원 유가족에게 심금을 울리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앞자리에는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하고 대통령의 심기를 보듬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 했을 때 불출석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시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불출석 시 처벌에 대한
그런 고려 때문에 나오신 것이라면 그건 아니시겠죠. 진실을 밝히고 또 국회 정상화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국무위원도 국회 정상화에 우리 박성재 장관님처럼 함께 동참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출석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입법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의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14일 우리 위원회는 의결로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2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서북 도서 방위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간사와 협의하여 오후 특정한 시간에 화상을 통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불출석 사유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는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박진희 육군 56사단장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이용민 포병여단 포 7대대장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국외 공무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대신하여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입법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미리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회 증언감정법은 제12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는 위반 시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증죄는요, 국회 증감법 제14조 위증죄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 서면 답변 포함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제사항이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본인이 발언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을 정정하고 그러면 감경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제148조, 149조에 해당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 형사소추된 상황에서 본인이 이 발언을 하면 유죄를 받을 것 같다라고 우려될 때는 발언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148조 1항 2항 조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소, 부동산 중개인 등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비밀을 내가 직업상 얻었을 경우,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선서를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분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언 선서, 증인 선서 여부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회법은 위반 시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증인 중 선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하실 증인이나 언급한 증인 외에 추가로 선서를 거부하실 증인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7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하시죠. 꼭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입법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과 이종섭 장관이 첫 번째 통화한 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토가 되었고 그 사람과 이종섭과 두 번째 통화 중 박정훈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됩니다. 그 사람과 이종섭이 세 번째 통화한 후에 국방부는 박정훈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혀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정인 의결 과정에서 빠져버렸지만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관계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7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과 선서를 거부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서하시고 말씀하세요. 자, 증인들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입법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박성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사위 현장, 실황 생중계는 저희 오마이TV 다른 채널로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법사위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고 상황을 정리해드리는 또 시간, 이 채널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시고요. 실황 생중계는 다른 채널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지금 법사위 시작된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교수님. 자, 예, 그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예.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이 막판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가 물론 이종섭 장관은 예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합류하신 분들 이시원 국방 공직기강 비서는 또 그런데 증인 선서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 나와 있죠, 어차피 지금은. 예.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도 증인 선서하는 증인파와 거부파로 나뉘었다. 이게 오늘 청문회 판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밑그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선서를 하는 분들은 좀 적극적인 그 진술을 할 것 같고, 네. 반면에 회피하거나 조금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은 네.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그렇죠. 점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증인 신청한다, 증인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 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 빠진 증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성윤의 말씀에 따르면 네. 자 결국 이 최혜병 특검법 윤석열 특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를 통해서 왜 특검이 꼭 필요한지, 특검을 통해서 어디까지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종섭 전 장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청래 위원장이 세세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네, 증언에 고발은 대해서. 의무사항이라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저도 이렇게. 국회 생활을 4년 했습니다만 네. 잘 몰랐던 내용이고, 우리야 뭐 저런 국정조사를 국방위에서는 당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다시 해야 되나 싶기도 그럴 정도로 새로운 게 많아요. 입법 청문회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국회법 어디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자, 저희 현장 어디서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현장 실황 생중계는 저희 오마이TV 다른 채널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댓글창에 맨 위에다가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그거 누르면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석한 증인들 표정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긴장감이 흐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막판까지 또 나오는 거를 결정 못하다 전격적으로 나온 증인이 상당수가 있어요. 신범철, 이시원, 이런 양반들은 안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나왔고, 또 박진희 군사보좌관 지금 사단장으로 영전에 있죠. 마찬가지로 전격적으로 나온다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안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요 멤버들은 특히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막판까지 아마 증언을 조율하지 않았을까. 또 그래서 나왔을 무언가를 이 청문회 효과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짐작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이제 청문회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이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의원님? 그 이번 청문회에서 이제 저 중에 상당히 상반된 증언이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전현직 공직자들입니다. 군인들이고. 그런 사람들끼리도 저렇게 의견이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가 저 중에 상당히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특검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 청문회의 목적이에요. 이 청문회 목적. 마치 요즘에 뭐 많이 회자가 되는 게 뭐 마피아 게임 뭐 이런 것처럼 서바이벌 게임. 이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고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또 청문회 통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자, 유재은 법무관리관 키맨인데 표정이 글쎄요. 이미 뭐 공수처 수사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고, 또 사실상 이제 공직이 곧 끝나니까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는 국방부 통제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자연인으로 들어가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조금 오늘 진술이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증인들이 모두 발언식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자,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박정훈 전 단장의 표정이 아까 뭐 크게 한숨도 쉬고 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조사 이후에 과실치사상 혐의 이걸로 경찰청에 넘겼지만 그게 뒤집어지면서 오늘 이 상황까지 왔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마주하게 되는 박정훈 전 단장의 이 심경. 유지원 법무관리 표정은 글쎄요. 담담하죠, 뭐. 네, 네. 담담해 보이네요. 뭐 이 증인 선서도 했고 네. 증언 선서도 했기 때문에 진실의 문을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열 수 있을지. 어쨌든 오늘 청문회를 잘 지켜보시고 네. 지금은 뭐 아직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저 네. 선서 거부와 관련해서 계속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의사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편하게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시죠. 여유를 가지고 선입관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용산에서도 이거 보고 있을까요? 용산이 아주 뭐 거의 비상사태라고 보면 아주 디테일한 사항까지 다 모니터링해서 추후에 대비하지 않을까. 하나하나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오늘 청문회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이 진상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든 간에 아니면은 전혀 뭐 규명이 안 되고 공방만 있다라고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로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특검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게 바로 이 청문회 목적이다. 그 99년 온노비 청문회 때 증인 4명이 다 전혀 상반된 증언을 하니까 원래 검찰이 수사 발표를 했는데도 결국 특검으로 간 이유가 그 청문회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이 또 전부 기독교 신자고 울었다고. 사흘간 청문회에서. 그러면 다 저기 뭐야 예수님의 맹세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안 되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런 또 사례도 있군요. 예. 이번에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더 선명해지고 국민들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 라 느끼실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은 또 보내드리고 저희가 또 현장을 보면서 다음 방송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너무 진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갈증이 갈급해서 이제 타는 목마름이다. 그걸 외면하고 버티는 증인들을 보시면 오늘 많이 또 화가 나실 건데 이게 바로 이 정부의 민낯이다. 그러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말한 온나비 특검, 최병모 특검을 받고 나서 그해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회의가 완전히 개털됐다고. 이런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의혹은 풀어주는 게 정권의 어떤 그 소명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면은 이 민주공화국의 국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 무언가 고장난 헌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바로 이 최사해병 특검의 단순히 그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사명이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현장 여러분과 오마이TV 박정희 아스팟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